우리가 그 문제에 완전히 몰입을 하기보다 내가 조금 딴 일을 하게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말 해안지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48강 오늘 강연의 제목은 무의식은 정답을 알고 있답니다. 예. 이게 무의식을 활용한 무의식이 얼마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다양한 실험이 있는데 이제 저희 책에서는 자동차 구매 관련된 실험을 이제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살 때 되게 고가니까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잖아요. 따져보는데 뭐 자산 중에 두 번째로 그렇죠,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네 종류의 자동차 중에 베스트인 걸 뽑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룹이 네 그룹인데 한 그룹은 그 자동차 하나당 정보를 4개씩 줬어요. 4개씩 줬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하나당 정보를 12개씩 줬어요. 줬어요. 그러면 이제 한 그룹은 되게 정보가 많고 적은 거잖아요. 근데 한쪽은 이 정보를 꼼꼼히 본 다음에 그러니까 5분 동안 꼼꼼히 검토하고 정보를 본 다음에 자동차를 선택하게 했고, 한 그룹은 5분 동안에 단어 문제를 풀게 한 거예요. 정보를 본 다음에 그 정보를 보게 한 게 아니라 이게 풀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정보가 적었을 때는 그러니까 4가지를 정보를 봤을 때는 꼼꼼히 살펴본 팀이 객관적으로 훌륭한 차를 선택했어요. 근데 정보가 12개를 보여줬을 때에는 꼼꼼히 검토한 사람보다 검토하지 않고 그 시간에 문제 푼 그룹이 더 좋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차를 고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힘이라는 걸 이제 알려졌습니다.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는데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정보가 적었을 경우에, 문제가 좀 단순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하고 이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적었을 때는 거기에 몰입을 하면 해답이 금방 나오는데 이 문제가 복잡하고 변수도 많고 딱 부러진 정답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이 굴을 막 몰입하는 것보다 딴짓을 하거나 뭔가 그 머리에 전환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되게 뭐랄까 몽롱한 상태거나 이럴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 몰입하지 않았을 때 문제 해결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문제, 정보가 적은 문제, 답이 딱 부러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 임팩트 있게 몰입을 했을 경우에 답이 팍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뭔가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정보가 되게 많고 딱 부러진 정답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완전히 몰입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이 뇌를 뇌가 열심히 일하게 하기보다 뇌를 조금 쉬거나 내가 조금 딴 일을 하게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그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의식은 감당할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무의식에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문제 복잡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느린 예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를 골몰이 많이 하게 되면 하게 하면서 머릿속에 굴려놓는데 이게 그런 복잡한 문제 그런 것들은 해결점이 약간 창의적이게 됩니다. 뭔가 약간 엇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연결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인지를 집중을 하면 이게 뭔가 유연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그냥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다가 에이 몰라 하고 그냥 쉴 때 아니면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할 때 아니면 누구랑 그냥 잡담하다가 예상치 못한 연결점이 확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해결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잡한 문제는 무의식이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뇌가 좀 쉬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딴 일을 해야 된다. 뇌가 놀아야 된다. 라는 교훈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샤워 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그 저희 책에서는 뒷부분에 뭐 얘기하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 때 바이올린 연주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푸엔카레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전 수학을 잘 모릅니다만 푸코스 함수와 비클리드 기하학의 연관성이 대단한 이게 발견인가 봐요. 이거를 산책할 때 알았어요.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그 유레카를 목욕하면서 했잖아요. 왜냐면 그때 막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야.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해결점 언제 알았냐면은 이게 쉴 때, 산책할 때. 그리고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가장 차기적인 시간이 점심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점심 때 몽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언제 할 것인가인가? 아무튼 영어는 다니엘 핑크 책을 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게 올빼미든 뭐든 간에 무조건 깨어나서 1시간이나 2시간 후가 가장 집중이 잘 됩니다. 근데 그때는 창의적 일을 하기보다 분석적인 일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오후는 어떤 형이든 상관없이 다 피곤해요. 그때 창의적인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니까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예. 그 책 보면은 이제 그 페르마가 원래 뭐 A n승 더하기 B n승 C n승은 n은 2 이상이 없다. 그거를 이제 말하고 꾸탱에다 적어놓고 근데 나는 이걸 답을 알지만 나는 답을 알지만 이게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서 증명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 머리 터지게 했는데 제가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이제 페르마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정리한 수학자 얘기인데 그 수학자 이름을 까먹었어요. 거기에도 그 산책이랑 그분이 이제 산책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이거를 옛날부터 저도 이제 뇌과학 책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지 심리학 책을 좋아하니까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 무의식이랑 의식이랑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량 자체가 1000배 이상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 기억나는데 아무튼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는 뭐 2배, 3배 빠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몇 배고 그거는 선형적 구간에 있는 거고 막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달라요. 아무튼 연산 속도 자체가 달라서 옛날에 그걸 되게 이제 오래전에 알았어요. 10몇 년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무의식이랑 의식이랑 연산 속도 자체가 다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무의식을 활용하는 법을 그걸 잘 활용을 해야겠다. 계속 저는 그 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아까 진짜 이걸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고 잘못 오해하면은 막 멍 때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멍 때리고 뭐 이렇게 막 창의적 활동을 하니까 막 뒹굴뒹굴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일단은 머리에 뭔가 엄청 때려 박아 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예. 그것도 그냥 그러면 또 그래요.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돼. 여러분이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해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래 일단 그럼 책을 많이 읽어놓고 그러면 내 무의식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절대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읽을 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 우리가 그 기억편이 좋은 강연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한 거랑 기억으로 넘어간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인강을 받으면은 그 순간에 이해는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기억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상 그걸 써먹고 싶어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장기 기억이니까 이게 꺼내고 싶을 때 여러분이 뭐 언제든지 꺼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암기 시험은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장기 기억의 맥락은 뭐냐면은 그게 여러분의 무의식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잘 때 여러분 왜 꿈 막 신기한 거 꾼 게 그런 게 막 꿈이 막 진짜 하늘에 막 계시받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막 알고 막 들어갔던 뇌의 인풋들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막 섞이면서 기억의 파편들이 기억의 파편들이 모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꿈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랑 막 뭐 예지몽이다 막 이딴 말 막 나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문적으로 연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 5,000개인가? 그거 분석했는데 나 그냥 다 기억이 파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지몽 이딴 말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은 내 삶이랑 연관이 있어 보이니까 뭔가 계시받고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꿈에서 아이디어 얻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게 진짜 많은 발명가들 제가 맞죠. 그때 손흥정 감독님조차 축구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꿈에서도 막 꿈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의 파편들이 우연치 않게 이 파편이랑 저 파편이랑 맞아 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좋은 컨비네이션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걸 일단-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잘 때는 여기 그 우리가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자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 비논리적인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대부분은 그냥 뭐 개꿈이거나 그냥 뭐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흘러가지만 우리가 뭐가 생각했을 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고 착각하는 게 제가 강연 준비를 하지 않는 게 그 강연을 준비를 안 한다고 강연을 아예 준비 안 하고 막 강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 강연 콘티에 대해서는 무조건 생각을 해요. 강연의 플로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연 준비는 뭐예요? 대본을 쭈루루루루루루 다 쳐갖고 그걸 다 읽고 뭐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고 나가는 게 여러분은 강연을 많이 안 해보니까 저는 이제 강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콘티는 다 짜요 그거를 근데 그 콘티를 짤 때 구체적인 멘트를 적진 않습니다 왜 그거를 적지 않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에세이도 많이 보고 소설책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영화를 봐도 문장 같은 거를 외우려고 하는 게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드립을 잘했을 때 그게 순전히 제가 완전 창조적으로 한 건 별로 없어요. 창의적으로 한 거는요. 다 변형이에요, 변형. 어디서 되게 괜찮은 말이 내 뇌리에 박힌 게 있었는데 그게 자꾸자꾸 내가 말도 꺼내보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제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이 완벽한 공부법 강연 같은 것도 저랑 고 작가님이 많이 이제 그 콘티를 준비하지만 저는 딱히 뭐 그 사전 정보를 듣고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말하는 것도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막 내가 막 드립을 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학습을 했고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거에 배경 지식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대본을 보지 않아도 스크립트를 읽지 않아도 지금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평소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우리 전 강의에서 얘기했죠. 이게 잘 쉬면 그다음에 잘 쉬면 이게 뭔가 이게 몽게 표를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강연이 막 줄줄줄 나오냐?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막 독감에 걸리고 몸살에 걸리면 우리가 강연을 찍기로 했다가 안 찍어요. 왜? 저는 평소에 공부해 놓은 게 있고 무의식에서 나오는 게 많은데 제 컨디션이 나쁘면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몸이 나쁘지만 입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생각이 활동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그냥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휴식, 무의식, 그다음에 평소에 공부 이렇게 막 진짜 많이 때려 박아 놓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이게 한 플로우로 쭉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옛날에 생각보다 열심히 했지만 영어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임계점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무의식으로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박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해요.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게 에코잉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낭도.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딱 올라가요. 플루엔시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읽기만 했지 외우지 않았어요. 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워놨으면 무의식에서 알아서 영어가 툭툭툭툭 나왔을 텐데 안 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빅보카를 다 한번 8,000개 외운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쓰지 않는 말이지만 외우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단어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리냐? 제가 그걸 발음하지 않으면서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머릿속에 때려 박아 놓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생각보다 많은 거를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강연이 우리가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뭐 쭉 암기가 저는 특히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그 검색이 용이해지고 저장 수단이 발달하니까 암기를 되게 무시하는데 암기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검색 능력은 머릿속에 뭐가 많을수록 검색을 잘해요. 머릿속에 뭐가 없으면 검색도 못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도 없어요. 뭐 아는 게 없는데 검색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의식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고. 여기에서 여기의 핵심은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가끔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야씨 다 뭐야 머리 싸매고 해. 근데 그러니까 이 방식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뭔가 더 집중하고 더 머리를 모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고민했다 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모여, 더 머리를 써, 더 집중해 라고 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럼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무의식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전과정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머릿속에 때려 박아야 그게 그 당시에 워낙 복잡해서 우리가 그냥 집중할 때는 선형적으로만 또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연결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게 뇌라는 것이 딱 풀어놓는 것은 뭐냐면 그냥 쉬던가 아니면 뭐 다른 취미 활동 하던가 이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연결점이, 예상치 못한 논리가 형성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딱 뭔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타고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거에 느린 예감 중에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집중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다면은 우리가 한번 휴식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냥 한번 리프레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그것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앞부분에 고민하고 머릿속에 때려 박을수록 그 휴식과 산책과 샤워와 그 욕조가 정말 유력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제가 이게 언젠가 이제 제 실력이 출중해져서 이 복잡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진짜 잘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 내공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단어에 보면은 무의식은 선형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준다. 이제 창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 작가님이 이제 그 어휘가 다 맞아요. 그 복잡한 문제일수록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는 거의 선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복잡한 문제는 여러분이 복잡계는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측하지 못한 솔루션을 찾아내야 그게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휴식도 필요하고 뭐 이제 무의식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가.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이 강연을 하면서 제 무의식에서 그게 나왔어요. 또 복잡게 생각이 나오는 거 자꾸요. 저는 이 강연하다 갑자기 또 복잡게 생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요. 근데 저도 이제 언젠가 제가 그걸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오늘 그래서 생각보다 무의식이 이제 중요하다. 무의식은 이제 정답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열심히 해서 의식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의식도 잘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